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수학 커리큘럼 중에서도 교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학 커리큘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한 지 이번이 벌써 4번째 영상인데요. 이제서야 교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첫 번째부터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커리큘럼에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치동 학원의 커리큘럼 또는 의대를 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 이런 커리큘럼들을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계획표가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또 그 학생이 수학적인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은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꼼꼼히 세운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생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자기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냐를 우선해 두지 않고 오히려 계획을 더 우선해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계획에 학생을 맞춰 나간다라고 할까요? 이런 계획표로 공부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학생에게 무리수를 둬서 그 계획을 끝까지 끝마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에게 분명히 무리가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계획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을 어쨌든 끝마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또 그거를 수정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 계획이 자신에겐 맞지 않았구나 라고 그제서야 느끼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거든요.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저에게 개념서는 어떤 책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형서는 어떤 책을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어떤 걸 풀었으면 좋겠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어떤 책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교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자녀분의 어떤 실력과 성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주변에 입시에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다른 자녀분의 계획 또는 그 자녀가 실천했던 어떤 그 과정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자녀에게 붙여넣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과감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교재가 자녀에게 왜 적절치 않은지, 그리고 그 교재보다는 어떤 교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보다는 입시에 성공한 자녀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씁쓸해하곤 하는데요.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스스로 느끼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됐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 분석해 가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재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토록 뒤로 미뤄왔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실 만한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거란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교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것은 아무래도 고등과정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일단 고등과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고1 과정을 공부할 때의 개념서, 그리고 유형서, 그리고 심화 문제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고2, 고3 과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고1 과정 공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린 뒤에 고2, 고3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개념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각각의 교재들의 장단점, 그리고 유형서도 마찬가지고 심화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정도의 실력의 학생이라면, 또는 이런 책을 공부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처럼 일단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고 그러면 이 책을 보세요 라는 이런 식의 설명보다는 각각의 교재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그런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념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서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보다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앞서 가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쫓아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개념서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개념서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개념생과 개념원리와 풍산자 또는 마플 교과서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은 설명도 굉장히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다루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예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 끝마다 존재하는 연습 문제 또한 수준이 아주 높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다지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 중에서 굳이 차이점을 들자면 개념쌤부터 개념원리 풍산자는 상대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반면에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원래 마플 시너지가 유형서 중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플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재에 비해서 문제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개념서를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마플 교과서로 택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념서에서 문제가 많고 적은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념서를 보고 나면 반드시 유형서를 풀게 되거든요. 그 유형서를 통해서 부족한 문제의 양을 채우는 게 보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서에서 문제를 적게 다뤘다, 많게 다뤘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야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고 문제가 좀 너무 적다 보니까 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조금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플 교과서로 조금은 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학생보다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앞에 서서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쫓아오게끔, 사실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재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교재입니다. 정석, 그리고 개념 블랙라벨, 그리고 바이블이 있는데요. 개념 블랙라벨도 사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개념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블랙라벨이기 때문에 개념서 치고는 다루는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개념서라고 하면은 문제들이 굉장히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책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만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연습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수준이 앞서 제시한 교재들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사실 센으로 따지면 B단계, 때로는 C단계의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학적인 감각이 아직 부족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이런 내용들 또는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런 교재를 택하기보다는 앞서 소개해드린 좀 친절한 교재들을 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석이 좋다고 해서 또는 실력 정석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이 책들이 주는
진정한 의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문제집에 제시되어 있는 해설을 보면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 책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실력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 정석을 보고 나서 실력 정석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개념서를 이렇게 2권씩이나 보는 걸 저는 그렇게 뭐 꼭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실력 정석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정석으로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실력 정석에서 연습 문제만 풀거나 또는 연습 문제 중에서도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만 추가로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개념서를 2권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를 권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좀 심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최근에는 뒤에서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심한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본 정석을 본 뒤에 실력 정석까지 2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보는 것을 굳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실력으로 봐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능력이 된다면 처음부터 실력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굳이 개념서를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걸로 시작하는 거를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석 그리고 개념 블랙라벨, 바이블 같은 책들을 권해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정석을 선호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이 정석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괜히 싫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바이블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석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은 생각하면서 쫓아올 수 있게끔. 근데 학생 스스로가 정석이 왜 좋은지를 깨닫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선생님하고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석을 좋다고 하는 거구나. 정석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학생들 혼자서 공부하면서 정석이 왜 좋은 책이라고 하는지 깨닫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이블을 공부하는 걸 더 권할 때가 있는데요. 혼자 공부하는데 학생이 감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좀 이런 책을 보기에는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왜냐면 이런 책을 볼 때 예제도 조금 시시하다고 느껴지고 좀 불필요하게 너무 설명이 자세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바이블 같은 책을 보면 좀 적당하다라고 느껴질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블에서 다루는 예제나 연습 문제들의 수준이 그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낮은 것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무리 개념서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지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저는 바이블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서의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특이한 교재인데요. 숨마쿰 라우데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개념서 중에서도 사실 여기에 굳이 넣자면 아마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책은 물론 다른 개념서처럼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이 이런 데 쓰이고 또 이런 수학이 어디에 사용이 되고 내가 이런 걸 공부하면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인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보니까 이런 책은 약간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사실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뤄야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방식으로 개념을 자꾸 생각하면서 다질 수 있게끔 하거나, 어쨌든 두 책이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물론 이 책도 수학을 공부해서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책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반해서 이 책은 약간 좀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까요? 학생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굉장히 흥미있게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푸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마 쿰 라우데 같은 책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문제풀이 위주의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학생들이 약간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쉬어가듯이 어떤 개념을 보고 싶을 때 이런 책을 한번 그냥 가볍게 책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는 걸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런 책들도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문제풀이에 치우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조금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가볍게 읽어나가기에 좋은 그런 개념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저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물론 이 책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점수를 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책의 효용성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인강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인강은 스스로 이런 책들을 보기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기에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는 굳이 단점을 뽑자면 사실 굉장히 자세하고 천천히 길게 나누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좋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강을 활용해서 개념을 공부할 때에는 조금 어떤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때 그때 활용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뭐 몰아서 보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가 단기간에 어떤 부분을 빨리 끝내야 될 때 이럴 때 인강의 뭐 그 속도를 강의의 진행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이거를 개념을 익히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활용하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인터넷 강의도 요즘은 굉장히 뭐 수준에 맞춰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뭐 굉장히 뭐 친절하고 뭐 양이 많고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중요한 학생들, 빨리 끝내야 되는 학생들은 인강보다는 이런 책들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부족한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단원을 한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거나 또는 어떤 학원에 어떤 반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가 특정한 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쫓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충하는 용도로 이런 인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서를 살펴볼 텐데요. 유형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이런 유형서들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유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공비 같은 경우는 우공비 Q 플러스 Q라고 해서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레벨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레벨이지만 레벨이 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가볍게 문제를 풀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풍산자의 필수 유형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서, 그리고 수학게임 중에서도 수학게임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라이트센이나 베이직센 정도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베타가 조금 더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사실 여기에 개념원리 RPM은 사실은 아주 기본보다는 또 쌤보다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쪽에 집어넣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문제집들이 유형서이지만 조금 학생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요소들을 조금 쳐내고서 학생들이 조금 자신 있게 공부할 만한 것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제 베이직센하고 라이트센 이런 책들을 뭐 첫 번째로 이걸 풀고 두 번째 라이트센을 푸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 전체에서 그냥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의 문제를 푸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물론 실력에 따라서 여기서 세 권을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세 권씩 푸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물론 실력이 좀 부족해서 두 권을 풀어도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더 풀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교재를 세 권 이상 풀어야만 자신의 실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학생이 선행을 하는 경우라면 그 선행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뭐 현행, 내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정도의 교재를 세 권을 풀어야 그나마 좀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현역인 학생들이 자기 현행 시험 대비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집을 세 권 정도를 풀어야만 어느 정도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문제들, 이 다음 단계로 풀어야 되는 교재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자신이 시험 대비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교재를 세 권씩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세 권씩 푸는 것보다는 이런 학생들은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 이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러니까 좀 적중률이 높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학원에서 분명히 나눠주고 또 훈련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런 책을 세 권씩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도 어떤 유형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유형서를 풀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두 번째부터 시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개념서에서 제가 친절한 개념서와 학생들보다 한두 발 앞장서서 생각하게끔 유도하면서 끌고 가는 개념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념센이라든지 개념원리 또는 마플 교과서 같은 책들을 푸셨던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유형설 이런 걸 푸는 게 좋겠지만, 정석, 뭐 기본 정석이든 실력 정석이든 또는 뭐 개념 블랙라벨 또는 바이블로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이라면 그 다음 유형서는 이런 걸 택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교재 중에서 택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자신에게 맞는 어떤 수준의 문제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을 푸는데 가끔 저에게 뭐 센 C단계를 뭐 꼭 풀어야 되냐,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센 C단계를 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심화 유형서도 풀 계획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심화 유형서를 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서 센 C단계를 풀고 안 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B단계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좋고 자기가 정말 이 유형의, 이 단원의 문제들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C단계 풀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뭐 풀었다 안 풀었다를 가지고서 너무 뭐 센에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에 큰 의미를 두시는 거는 저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센 B를 푸셔도 되는데, 센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센을 풀고 나서 비슷한 어떤 책을 더 한 번 더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나온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센을 풀고 나서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싶어서 이걸 푸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다른 출판사의 교재들을 풀어보는 것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라인으로 나온 책들은 물론 그 회사에서 그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그 책에서 내가 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익숙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를 바꿔서 이런 책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푼다면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때로는 여기서 풀었던 문제가 여기서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교재의 차이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나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보시는 게 좋은데, 마플 시너지에 보면은 맨 끝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 문제들이 있거든요, 모의고사로. 그래서 그 책으로 한번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재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정답률이 80% 미만이면은 조금 자신이 어떤 이런 수준의 유형 문제들을 더 꼼꼼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에서 나온 유형서 또는 올림포스의 유형편, 이런 것들도 다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은 뭐 학원에서 보통 센이랑 마플 시너지 같은 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신이 문제를 좀 더 학원 교재 이외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더 풀고 싶은 분들은 이런 책들을 더 추가로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이 스토리도 있거든요. 자이 스토리도 있는데 저는 자이 스토리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푸는데 저는 뭐 특별히 다르다라고 느낀 그런 건 없거든요. 자이 스토리도 뭐 심플 자이 스토리가 있고, 심플 자이 스토리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자이 스토리가 있는데 뭐 자이 스토리 같은 교재도 어쨌든 푸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유형서 중에서도 약간 심화 유형에 속하는 책들인데요. 고쟁이는 심화 유형서라고 딱 포지션을 정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고쟁이를 제가 굳이 이쪽에 넣은 이유는 센 같은 책들이 저는 요즘에 살짝 난이도가 조금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 말랑말랑해진다라고 할까요? 조금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하게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쟁이는 약간 올드 스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풀어야 돼, 옛날엔 다 이런 것도 했었어 라고 뭐 약간 그렇게 다그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그대로 싣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에서 저는 센학은 조금 구분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쪽에 교재를 배치를 했고요.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책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문제들이 이런 책들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것이 계속 같은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문제들이 좀 실려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고쟁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에 너무 익숙해진 학생들이 약간 다른 접근법을 궁금해할 때, 조금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을 때 이런 책들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품은 센을 풀었으면 당연히 뭐 일품을 권하긴 하는데, 일품도 약간 이제 저는 좀 유형이 너무 고착화된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덜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저도 조금 예전에는 주로 다루지 않았던 다른 교재를 요즘에는 좀 권하는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일품도 센을 풀고 난 분들이라면 그 다음으로 풀기에 뭐 좋은 수준의 교재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유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뭐 일품이나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것들을 심화 유형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유형서이면서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유형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교재들은 심화 유형서라기보다는 심화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높은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내신에서도 특정 어떤 킬러 문항처럼, 킬러 문항이 조금 뭐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내신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을 때, 준비하고 싶을 때 보면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재들은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교재는 아니고요. 내신에서 1등급의 어떤 경쟁을 해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심화 유형서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좋은 정답률을 보여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찾거나, 또는 자기는 정말 내신이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훈련하기에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이게 이모티가 아니라 TOT라는 교재거든요. 이 교재, 그리고 블랙라벨, 그리고 절대 등급, 하이엔드 이런 책들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의 교재입니다. 어떤 책을 정해서 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고요.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절대 등급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도 나름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좋은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또 인터넷 강의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또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검증된 어떤 문제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책들 중에서 어떤 걸 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절대 등급이나 뭐 블랙라벨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뭐 나만 푸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하이엔드라든지 뭐 TOT 같은 책들을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책들이 서로 이렇게 무슨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책을 선택할까 너무 고민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좀 플러스 알파로 좀 색다른 문제를 찾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뭐 시험 직전 R 같은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인강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뭐 나름 또 문제를 추려서 교재를 발간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약간 시험 기출문제 중에서도 조금은 다른, 조금 제가 이런 책들에서 다뤘던 문제들과는 조금 변형된 그런 문제들이 실려 있는 게 많이 보여서 이 책을 권하는 거고요. 자기가 정말 기존에 이런 책들을 너무 많이 풀어봤더니 이제 문제들이 눈에 익어서 조금 다른 문제를 풀고 싶다 싶을 때는 이런 책을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르비에서 나오는 책들은 약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개념서에 있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할 때도 대칭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개념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은 어떤 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학생들은 오르비의 책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이 책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르비는 이제 출판사 이름이니까 이 출판사로 검색을 하셔서 그 고등과정의 문제집,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내신 최상위권을 위한 뭐 어떤 교재 이렇게 뭐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나름 개념도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문제 풀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풀이법을 소개하는데 이런 풀이는 처음 보는데 싶은 풀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최상위권이면서도 약간 좀 문제를 푸는 스킬을 좀 다양하게 이제 어지간한 어떤 해법은 다 접한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걸 찾는 학생들은 이 오르비에서 교재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어떤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은 그다지 권하진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교재들을 다 풀고 나면 약간 조금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을 때 그 단계가 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뭐 3월, 6월 이런 모의고사들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온전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전부 다 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의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금 특별하게 약간 이런 문제는 뭐지? 하고서 기존에 풀었던 것과 다른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이어도 사실은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오르비의 문제들이나 어떤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는 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걸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2학년, 3학년, 즉 수원, 수투나 미적분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제가 권하는 것은 개념서를 보고 나면 우리가 유형서를 풀게 되잖아요. 유형서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심화 유형서를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서를 풀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어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커리큘럼의 틀인데 수원, 수투부터는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 두 단계를 모두 기출문제로 대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뭐 3점짜리, 4점짜리 또는 난이도가 높은 4점짜리 이런 것들이 바로 심화 유형과 심화 문제를 대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부지런히 풀어보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모의고사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마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개념서는 어떤 걸 보고 유형서는 어떤 걸 보고 그 다음에 심화 유형서는 어떤 걸 보고 또 심화 문제집은 어떤 걸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된다 치는데 이 교재를 다 보고 다음 교재로 넘어가도 되는지 판단하는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교재에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 나와야 다음 교재로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센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B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률이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 이상의 정답률이 그러니까 정답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답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 다음에 센의 C단계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단원이 됐든지 간에 그 C단계에서 정답률이 저는 적어도 60에서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센에서 내가 B단계에서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서 C단계 문제를 풀었더니 뭐 50%대의 어떤 정답률, 50%대 이하 이렇게 정답률을 보인다면 저는 이 학생이 기계적으로 정답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을 풀 때 그 유형의 어떤 풀이법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분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비슷한 풀이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려서 정답률이 자신의 실력보다는 높게 나온 상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단계에서 정답률이 80% 이상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C단계에서 60, 70%의 정답률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단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50%대 정답률의 이하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 학생이 아직은 조금 심한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센 B에서 이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더라도 C단계에서 혹시 이렇게 50% 이하의 정답률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심화 유형서, 즉 아까 말씀드렸던 고쟁이라든지 뭐 일품이라든지 이런 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센과 비슷한 출판사 말고 다른 출판사, 예를 들면 뭐 마플 같은 경우를 풀기에는 센을 풀고 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플 시너지를 푼다라는 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문제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추천드렸던 교재 중에서 뭐 올림포스의 유형편이라든지 바이블의 뭐 BOB라든지 이런 유형서들을 풀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약간 요령이 사실 정답률이 그래도 8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기본적인 유형들은 어느 정도 잘 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약간 어떤 홀수번 또는 짝수번 이렇게 문제들을 좀 분배해서 점검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학생이 너무 지루해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다시 풀어도 정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정답률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굳이 모든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홀수번이나 짝수번 또는 학생이 어려워했던 단원만 따로 뽑아서 그 문제를 푸는 걸 권해드리고요. C단계에서 60%, 7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고 또 가장 정확한 거는 주변에 어딘가에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에도 거기서 테스트 문제가 학생이 푼 수준의 문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센을 풀었으니까 센 수준의 문제를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 정도의 문제를 테스트했을 때에도 여전히 비슷한 정답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현재 자신의 정답률이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다른 교재로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테스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두려워한 나머지 뭐 학원에 가면 자꾸 테스트를 통해서 뭐 자기의 부정적인 부분을 들춰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원은 자꾸 어려운 문제를 내서 뭐 기를 죽인다거나 뭐 학생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폄하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금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꾸 다양한 테스트를 보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저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를 뽑아서 뭐 보내드리면 그걸 분석해서 다음 교재를 풀어도 되는지, 어떤 교재가 적절한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커리큘럼은 사실 스스로 상황에 맞게 적합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교재를 자신이 정말 잘 소화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예시로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또 접하시겠지만, 그 커리큘럼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내가 그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나는 수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재를 설명하면서 이 다음에 이걸 푸십시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각각의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오늘 교재의 특징도 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뭐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고민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도 너무 어렵다, 뭐 내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여전히 정답이 아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상황에 맞는 나름의 어떤 공부 그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댓글이나 또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고등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중등과정을 공부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공부 이야기를 해서 또 혹시 또 괴로우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중등과정 커리큘럼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다음 영상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